1900년 8월 10일 대한제국의 서울 용산. 대한제국은 외세의 압력 속에 흔들리고 있었고 일본은 한반도를 집어삼킬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이봉창이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가난한 평민의 아들로 세상의 빛보다는 그림자 속에서 어릴 적부터 살아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는 어릴 적부터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공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구두 닦기, 기차역 심부름꾼, 하인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자란 용산은 일본군이 점령한 군용지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일본 군인과 경찰에게 굴욕을 당하고 억눌림을 배웠습니다.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존재가 아닌 짐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도 어릴 적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20대가 된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1920년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오사카, 고베, 나고야, 도쿄 등 그는 일본 전역을 떠돌며 공장 일용직, 철도 청소부, 노점상 등 갖가지 일을 하며 생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야마모토 사부로라는 가명을 쓰고 일본인 행세까지 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삼키는 법도 침묵하는 법도 그는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삼킨 분노는 불씨처럼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그는 일본에서 수차례 취직에 실패하고 경찰의 조선인 탄압에도 지쳐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중 어느 날 문득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이끄는 김구 선생, 망명정부 수립 준비 중.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 1월 이봉창은 전 재산 300원을 정리하고 상해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백범 김구를 만나게 됩니다. 김구는 처음 보는 이 낯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리로 왔소? 이봉창은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일본 땅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서름이 제 속을 태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저를 써주십시오. 김구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보냈군. 백범은 그를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임명합니다. 훈련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던 동포들도 그의 진심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봉창은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알아주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조선이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표는 일본 왕 히로히토.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의 황궁 앞에서 신년 군사열병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일본 제국의 권위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자 일왕 히로히토가 직접 병사들을 사열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봉창은 당일 새벽 숙소에서 백범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실패하더라도 조선은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폭탄 2개를 그는 외투 안쪽에 감추고 천천히 황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병사들과 군중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탄 마차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은 죽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 뒤 하나의 폭탄을 왕의 마차 쪽으로 던졌습니다. 비록 히로히토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선인 단독 테러 사건 이라는 문구가 일본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세계적으로 보도되었고 조선인들의 가슴엔 다시 뜨거운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대한제국 백성 이봉창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 외침은 일본 법정조차 당황하게 했고 조선의 청년들에겐 혼을 일깨우는 일침이었습니다. 1932년 10월 10일 일본 도쿄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이봉창은 향년 33세에 한 줄의 기록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끝내 남지 않았지만
백범 김구는 훗날 그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내 생애에 만난 가장 순결한 청년이었다. 그의 죽음이 없었다면 윤봉길도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힘을 잃었을 것이다. 1946년 광복 후 그의 유골은 대한민국으로 봉환되어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됩니다.